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연축성 발성장애, 흔히 이제 목소리가 떨리는 병이거든요. 그 목소리가 떨리는 병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주사를 보통 놓는데, 그 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하는 병은 목소리가 많이 떨리거나 우는 소리가 나거나 또 소리를 낼 때 목소리가 끊기고 목이 조이거나 또 말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소리를 낼 때 소리가 작게 나온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소리를 낼 때 목이 아프거나 뒷목이죠. 뻐근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소리가 크게 안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병들은 보통 소리를 낼 때 정상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성대가 진동을 해서 점막이 진동을 하면서 점막과 근육의 진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공기의 흐름이 막혔다 열렸다가 반복이 되는 자연스러운 발성 과정에서 성대 근육이 불규칙하게 경련이 와가지고요. 성대가 열리는 순간 또 닫히는 순간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콱 막아가지고 공기가 흘러나오는 걸 꽉 조여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막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이 느낄 때는 목이 막힌다든가 목소리가 떨린다든가 또 목소리가 끊긴다는 그런 현상,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흔하게 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성대에다가 그 보톡스라는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이 보톡스라는 건 뭐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품명이죠. 원래는 보툴리눔 독소라 그래갖고 어떤 그 균에 있는 독소를 이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독약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깡통에 있는 독소를 이용해서 독약이라 그래서 보톡스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약이거든요. 그래서 독소나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위험하거나 그런 약은 절대로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 약을 씀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경련이 오는 근육을 좀 이완을 시키고 또 소리를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원리는 그 보툴리눔 독소라는 게 우리 근육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뇌에서 신경이 전달이 돼 갖고 신경에서 근육으로 이렇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어떤 물질이 저걸 분비를 하게끔 돼서 작용해서 연결이 돼갖고 작용이 되는 건데, 그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해서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전달이 잘 돼야지 거기서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전달이 안 되게끔 약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자체 영향을 준다기보다 전기 시스템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요, 전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근육은 그대로 있는데 근육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근육이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콱콱 수축이 되는 게 가만히 있게 되니까 소리 낼 때 좀 편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육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근육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팔다리 근육을 쓰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근육이 약해져요.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맞은 근육은 오래 맞게 되면은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점점점 약간 줄어들고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경련이 오더라도 경련이 오는 자체가 좀 작은 근육이 경련이 오니까 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심한 정도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전달을 차단하게 되니까 여기서 뇌에서 신경 전달이 와서 확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효과를 해가지고 연축, 경련을 막아주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톡스라는 주사를 어디다가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놓아야 되느냐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톡스를 전에 맞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안 맞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톡스를 맞았는데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이 친구도 나처럼 똑같이 목소리가 떨리는 병이니까 똑같이 좀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참 이제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소리를 내는 성대는 크게 양쪽에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양쪽에 근육이 다 틀려요. 많은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톡스 놓는 거는 근육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근육에다 주사를 놓게 되는 거고요. 근육이 이만큼이 있으면은요, 그 중에 여기를 놓을 수도 있고, 여기를 놓을 수도 있고, 여기를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 놓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또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주사 놓는 위치나 방향, 용량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근육 검사를 이용해 갖고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파형으로 보면서 주사하는 방법도 썼지만은요, 최근에는 주사가 들어가는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주사의 주위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쓰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내시경을 써서 하는 이유는, 여기에 주사할 때랑 여기 주사할 때랑은 분명히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시경을 보지 않고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근육 검사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놓는지 여기에 놓는지 구분이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놔도 근육을 움직이고요, 여기에 놔도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주사를 맞을 때마다 주사 맞는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사 맞은 후에 반응도 매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나한테 가장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곳에 일정하게 맞을 수 있도록 내시경을 보면서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권장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마다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는 그 적절한 용량이 달라져요. 어떤 분은 1단위를 맞을 때 좋은 사람도 있고 0.5단위를 맞을 때 좋은 사람도 있고요, 2단위, 3단위를 맞을 때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나한테 맞도록 용량을 맞춰가야 됩니다. 처음에 딱 맞았더니 아주 효과가 좋았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맞으면 반응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소리를 내는 기능이라든가 연축이란 기능이 조금씩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용량, 또 적절한 그 위치 같은 걸 판단해서 맞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연축성 발성장애, 연축성 음성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신경질환, 또 근긴장성 발성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발성 기능, 소리내는 기능에 의해서 근육이 이제 경련이 오는 건데, 어떤 분들은 연축성은 신경질환이니까 보톡스가 효과가 좋고요, 근긴장은 소리내는 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톡스는 효과가 없고 음성치료가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동일해요. 근육 경련이 오는 거는요, 발성의 문제든 신경의 문제든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보톡스란 그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르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약물도 쓸 수가 있고 음성치료라는 걸 해서 같이 병합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보톡스란 주사는요, 성대 근육의 경련이 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환자, 사람에 따라서 주사 놓는 위치, 주사 놓는 양, 또 주사하는 방법 등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시고요, 판단하셔서 자기한테 적당한 양과 적당한 위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주입을 한다면은 목소리가 떨릴 경우에, 끊길 경우에 보톡스를 맞고 매우 편안한 소리 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축성 발성장애, 발성질환 또는 그 근긴장성 음성장애 같은 데서 쉽게 사용할 수 있던 그 보톡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